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포항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경북 동해안은 오늘 낮 동안 20도 안팎까지 기온이 오르며 포근한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다만 큰 일교차와 미세먼지에는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조주경 기상캐스터입니다. 오늘은 어제보다 기온이 더 올라서 4월의 하순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포항의 아침 기온은 8.4도로 시작하고 있고요. 한낮에는 21도까지 오르면서 낮 동안에는 겉옷이 거추장스럽게 느껴질 수 있겠습니다. 다만 일교차가 10도 이상 크게 벌어지는 만큼 감기 걸리기 쉽습니다. 나오실 때 따뜻한 외투 꼭 챙기시기 바랍니다. 경북 동해안은 오늘 대기 정체로 인해서 오전과 밤 한때 초미세먼지 농도 나쁨 수준 보이는 곳이 있겠습니다. 이어서 자세한 오늘 기온 보겠습니다. 오늘 아침에는 경주와 영덕이 3도로 어제보다 2도가량 낮게 시작하고 있고요. 포항이 8도, 울진은 4도로 어제보다 1도에서 2도가량 높게 출발하고 있습니다. 한낮 기온은 16도에서 23도까지 오르면서 낮 기온은 어제보다 4도에서 7도가량이나 높겠습니다. 울릉도와 독도의 하늘도 오늘 맑겠습니다. 아침 기온 울릉도와 독도 8도로 시작하고 있고요. 한낮에는 울릉도 15도, 독도 12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동해바다의 물결은 0.5에서 최고 2m로 비교적 잔잔하게 일겠습니다. 내일 오후부터 토요일까지 비가 길게 이어지겠고요. 비가 그친 뒤 주말부터는 꽃샘추위가 찾아올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이번 삼척 울진 산불로 울진 지역 700여 가구 주민들이 송이버섯을 채취하던 산도 잿더미가 됐습니다. 송이산을 복원하려면 적어도 30년은 걸리는데요. 70, 80대 고령의 주민들은 이제 더 이상 송이를 볼 수 없게 됐다며 탄식하고 있습니다. 배현정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불길이 지나간 산등송이는 잿더미로 변해버렸습니다. 한때 빽빽했던 소나무들은 숯덩이가 돼 듬성듬성 서 있거나 바닥에 고꾸라졌습니다. 강원 삼척시와 경북 울진군이 맞닿아 있는 응봉산은 동해안 최대의 송이 산지였지만 산불이 모든 걸 바꿔놨습니다. 불길이 얼마나 거세게 휩쓸었는지 송이 농가가 모두 검게 타버렸습니다. 이 포자가 번식해 있던 소나무도 확연히 거먹게 그을려졌습니다. 여기 보시다시피 저 응봉산 너머까지 싹 탔습니다. 니산 내산 할 수 없이 전부 새까맣게. 송이산이 불타면서 이 마을에서만 100여 가구, 주민 대다수가 생계수단을 잃었습니다. 산다는 것이 너무 힘들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좀 그렇습니다. 살아가는 게 정말로 힘들고 그렇습니다. 이제 앞으로는. 송이 채취 농민은 대부분 7에서 80대 고령인데 불탄 산에서 다시 송이가 자라나려면 30년 이상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이제 우리 세대는 송이 끝났다고 봐야 돼요. 그 문제는 송이 없으니까. 울진에서만 전체 송이 농가의 70%에 해당하는 700여 가구가 피해를 본 것으로 추정되는데 피해 액수만 80억 원에 달합니다. 하지만 송이는 자연적으로 포자가 퍼져 생산되는 임산물이어서 농민에 대한 피해 보상 제도나 기준도 없습니다. 전국 생산량의 10%를 차지하던 울진 송이가 불길에 사라지면서 송이 채취 주민들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배현정입니다. 울진 산불의 최전선에는 9일 밤낮으로 산불과 사투를 벌인 산불재난 특수 진화대가 있었습니다. 소방대가 민간으로 내려오는 불길을 막는다면 산림청 소속의 특수 진화대는 산속으로 직접 들어가 불을 진압하는데요. 하지만 이들의 신분이 모두 계약직인데다가 초과 근무 수당도 없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저 문제가 새삼 부각되고 있습니다. 윤수영 기자가 직접 현장으로 가서 이들을 만나봤습니다. 어둠 속 잡히지 않는 화마에 물을 연신 뿌리고 나뭇가지에 불이 옮겨 붙자 다급한 마음에 발로 끄기도 합니다. 9일 밤낮을 불길이 치솟는 산속을 누비며 그렇게 사투를 벌였습니다. 울진 삼척 산불 진화회 숨은 영웅으로 불리는 산림청 소속 산불 재난특수 진화 대원들입니다. 이들의 처우는 어떨까? 불이 나면 12kg의 배낭, 20kg에 육박하는 호스를 어깨에 메고 산을 올라야 하는 만큼 체력 단련은 필수. 기간제 진화대원은 1년마다 체력 시험으로 재계약 여부를 결정짓는데 매년 3분의 1 정도가 교체될 정도입니다. 근무 현장에 있는 체력 단련실을 가봤습니다. 운동기구라 봐야 단 4개.
그나마 짐이 한가득 쌓여 있어 다리를 뻗기도 어렵습니다. 창고나 다름없어 사실상 무용지물입니다. 2분 기준에 팔굽혀펴기는 85개, 윗몸 일으키기는 65개. 이게 전문화의 어떤 기술을 요하고 어떤 경력이 필요로 어떤 일이다 보니까 이 3분의 1씩 다시 이게 교체가 되면 호흡하는 관계도 서로 손발 맞추는 어떤 부분에서도 좀 애로점이 많아요. 서부지방산림청 산불 재난특수진화대 사무실. 10평 남짓한 컨테이너입니다. 이곳에서 12명이 근무하는데 산불이 없을 때는 임도관리, 예찰활동 같은 업무도 맡고 있습니다. 우리는 최대 기준으로 뽑고 해서 사람들이 좀 활동량이 있고 건장한 편이에요. 사람들이 되게. 그런 사람들이 저 컨테이너에서 12명이 같이 생활하기는. 컨테이너 사무실을 쓰고 있는 곳은 전국 지방산림청과 산하의 구규林관리소를 합쳐 모두 32곳 중 12곳, 40%에 달합니다. 산림청 산하 산불 특수진화대원은 전국에 435명, 모두 계약직인데 3분의 2는 1년짜리 계약입니다. 이번 산불 진화에도 초과 근무수당 한 푼 없이 대체 휴가가 강제됐고 휴가가 몰리면 다 쓰기도 어려워 공짜 노동이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산림청은 기간제 진화대원의 고용 전환 문제를 각 부처에 건의하고 컨테이너 사무실은 오는 28년까지 교체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윤소영입니다. 준하경 경주시장이 코로나19 확산에도 불구하고 읍면동을 돌며 시민들과 만나는 간담회를 열기로 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준하경 시장은 성건동을 시작으로 오는 30일까지 23개 읍면동을 돌며 열린 소통 간담회를 개최합니다. 경주시는 지난 2년간 코로나19 확산 우려로 읍면동 순회 간담회를 실시하지 않았는데 올해 간담회를 강행하는 이유가 지방선거를 의식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한편 경주시는 이미 오래전 계획된 간담회로 최근 사회적 거리 두기가 완화된 점을 고려했고 소규모로 진행할 계획이라고 해명했습니다. 월성원전 인접지역 이주대책위원회와 녹색당, 정의당, 탈핵 울산 시민 공동행동 등 6개 단체와 정당은 어제 원자력안전위원회를 찾아 월성원전 방사성 물질 누설 실태 조사 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이들은 원안위가 월성원전 방사능물질 누설과 관련해 지난해 1차 조사를 실시하고도 전체 조사 결과 내용을 발표하지 않으면서 국민의 알 권리보다 한수원의 이익을 옹호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특히 월성원전의 방사능 물질이 부진의 지하수를 통해 얼마나 유출됐는지 지하수 오염 실태 등 조사 결과 전반을 투명하게 국민에게 공개하라고 주장했습니다. 경주대학교 교직원 16명이 10억여 원의 임금이 체불됐다며 학교법인 원석학원을 노동부에 고소했습니다. 이들은 원석학원 측이 이사장 취임 즉시 1월과 2월에 대한 임금을 지급하고 2022학년도 1학기 이내에 체불 임금을 해소하겠다고 약속해놓고 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대학이 정상화된 이후에도 재정 투입 계획은커녕 체불 임금 해소를 위한 어떤 대책도 내놓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한편 원석학원 측은 전체 체불액이 100억 원대로 일시에 지급할 수는 없지만 정확한 규모를 파악해 빠른 시일 내에 해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완료한 해외 입국자에 대한 자가격리가 오는 21일부터 면제됩니다. 코로나로 직격탄을 맞은 지역 여행업계는 해외여행 프로그램 추진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는데요. 대구 공항에도 국제선이 이르면 다음 달부터 재개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양관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대구의 한 여행사는 오랜만에 해외여행 문의를 받고 있습니다. 정부가 오는 21일부터 백신 접종을 마친 입국자에게 7일간의 자가 격리를 면제한다고 밝힌 뒤 해외여행 수요가 살아나고 있습니다. 인터넷 카페에는 4월 신혼여행을 급하게 스위스로 바꿨다는 글이 여러 건 올라왔습니다. 문의는 조금 늘었고요. 상호간의 방역 지침이 같이 완화가 돼줘야 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아직은 조금 조심스러운 그런. 국내로 들어오는 외국 관광객도 크게 늘 전망입니다. 대구시는 여행사 등을 상대로 단체 외국인 관광객 모집에 나섰습니다. 최근 외국인 단체 관광객이 대구를 찾은 건 지난해 12월과 어제 두 차례뿐이지만
자가 격리가 면제되면 더 많은 관광객이 대구를 찾을 것으로 보고 마케팅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현지 매체와 지금 지속적으로 연락하면서 온라인 관광 마케팅도 지금 추진하고 있고 항공과 숙박을 결합한 얼리버드 프로모션이나 유명 해외 인플루언서를 대구로 초청해서 투어도 진행할 예정입니다. 코로나19로 꽉 막혔던 대구공항 국제선도 곧 재개할 예정입니다. 일부 항공사는 다음 달 베트남 다낭, 태국 방콕 등 동남아 노선을 국토부에 신청해 허가를 받아놓은 상태입니다. 태국은 자가격리 기간이 하루, 베트남은 현재 사흘에서 하루로 줄이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어 해외여행에 부담이 없습니다. 항공사들은 수요 조사를 한 뒤 빠르면 다음 달, 늦으면 5월에 대구공항에서 국제선을 띄울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저희가 판매가 가능할지 비행기가 찰지 그런 거 좀 더 조사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만약 나쁘면은 저는 5월 달로 좀 미뤄야 될 것 같고요. 코로나 유행이 정점으로 치달으며 사람들의 불안감이 여행 수요에 계속 영향을 주고 있기 때문에 여행 항공업계는 당분간은 신중하게 해외 프로그램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MBC 뉴스 양관입니다. 특허청은 어제 경상북도 교육청 발명체험교육관 개관식을 개최했습니다. 발명체험교육관은 236억 원을 들여 옛 황남초등학교를 개축해 발명을 기반으로 한 세계 전시체험 공간을 갖추고 있습니다. 특히 국내 첫 발명 전문 교육기관으로 학생들이 발명 체험을 하며 미래 혁신가로 성장하도록 지원할 계획입니다. 포항시는 장성동 옛 캠프리비 미군 부대 땅 일대 2026년 말까지 국제전시 컨벤션 센터를 건립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올해 실시 설계 용역을 시작으로 2024년 초 착공해 연면적 4만 7천여 제곱미터 규모로 전시와 컨벤션 시설을 갖추게 됩니다. 포항시는 미래 신성장 산업과 관동의 해양 관광 산업 등 지역의 차별화된 콘텐츠로 전시 컨벤션 센터를 운영해 나갈 방침입니다. 영덕군 축산항 앞바다에서 실종됐던 50대 남성의 수색 3일째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울진해양경찰서는 영덕군 축산항 앞바다에서 실종됐던 50대 남성 A씨가 수색 3일 만에 숨진 채 발견됐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 12일 일행 10명과 함께 스쿠버 다이빙을 하던 중 홀로 실종돼 해경이 수색 작업을 벌여왔습니다. 경상북도는 대기오염 배출 허용 기준 강화에 따라 소규모 사업장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대기오염 방지시설 개선 비용을 지원합니다. 소규모 사업장 220개소를 선정해 207억 원을 들여 대기오염 방지시설 개선 비용의 90%를 지원할 예정입니다. 한편 경북도는 지난해까지 소규모 사업장 700개소에 대기오염 방지시설 개선 사업을 지원해왔습니다. 경상북도는 지역 관광 활성화와 관광사업체의 안정적인 자금 지원을 위해 올해 경북관광진흥기금 지원사업 공모를 실시합니다. 총 지원 금액은 90억 원으로 융자 사업에 55억 원, 관광상품 개발과 관광 홍보 사업 등 보조 사업에 35억 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오늘은 어제보다 기온이 더 올라서 4월의 하순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포항의 아침 기온은 8.4도로 시작하고 있고요. 한낮에는 21도까지 오르면서 낮 동안에는 겉옷이 거추장스럽게 느껴질 수 있겠습니다. 다만 일교차가 10도 이상 크게 벌어지는 만큼 감기 걸리기 쉽습니다. 나오실 때 따뜻한 외투 꼭 챙기시기 바랍니다. 경북 동해안은 오늘 대기 정체로 인해서 오전과 밤 한때 초미세먼지 농도 나쁨 수준 보이는 곳이 있겠습니다. 이어서 자세한 오늘 기온 보겠습니다. 오늘 아침에는 경주와 영덕이 3도로 어제보다 2도가량 낮게 시작하고 있고요. 포항이 8도, 울진은 4도로 어제보다 1도에서 2도가량 높게 출발하고 있습니다. 한낮 기온은 16도에서 23도까지 오르면서 낮 기온은 어제보다 4도에서 7도가량이나 높겠습니다. 울릉도와 독도의 하늘도 오늘 맑겠습니다. 아침 기온 울릉도와 독도 8도로 시작하고 있고요. 한낮에는 울릉도 15도, 독도 12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동해바다의 물결은 0.5에서 최고 2m로 비교적 잔잔하게 일겠습니다. 내일 오후부터 토요일까지 비가 길게 이어지겠고요. 비가 그친 뒤 주말부터는 꽃샘추위가 찾아올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이상으로 포항 MBC 뉴스투데이를 마칩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